수도암에 갔다 왔는데요. 수도암에 이렇게 앉아서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좌선을 해요. 하루에 10시간씩 좌선을 하면서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2시간, 오전에 3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3시간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잠자고 먹는 거 빼고 계속 좌선을 하는데요. 좌선을 아무나 할 수 있나?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 앉아가지고 계속 명상을 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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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고 그래요. 그 이제 연구하는 거죠. 연구라고 하면 좀 안 맞지만 화두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도 또 안 맞는 거긴 하지만 그래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으로 계속 힘쓰는 거잖아. 화두의 경지가 막 이렇게 수승해지면 저절로 화두가 굴러간다 하지만 보통은 밥 먹다가도 내가 밥 먹고 딴 생각 안 해? 빨리 알아쳐서 이 먹고 해야 되거든요. 화장실에 응아 하더라도 왜 안 나오지?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응아 하면서 이 먹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화장실에서 이제 화장실에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도 비누가 놓쳤어. 그러면 이게 비누가 어디로 갔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먹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옷을 입다가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고루 이 먹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평상시에 늘 이제 자나깨나 이 먹고 이렇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정말 이렇게 항상 알아차리고 싸띠라고 그러는데 알아차리고 이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생각이 깊은 사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기 좋은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단점이 있어요. 100%가 아니고요. 머리를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는 좀 화이트 칼라적인 그런 사람이죠. 뭘 기획하고 연구하고 책 읽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몸을 잘 쓰는 걸 싫어한다 이거예요. 이제 몸 쓰는 거 싫어해. 머리만 써. 이제 그래가지고 울력 같은 거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제 절에 있으면 밭일도 하게 되고 무일도 하게 되는데 울력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안 하려고 해. 그냥 안 하고 그냥 좌선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 이러면서 이제 모든 스님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수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울력을 할 때 땀나게 울력하지 말라. 땀나게. 땀이 나서는 안 돼. 울력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 아니 일을 하면 화끈하게 해야지 무슨 땀나게 하면 왜냐면 땀나게 하면 자기 화두를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지. 화두를 들면서 싹디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에 집중한다고 그걸 못할 수 있다라는 거지. 사실은 일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뛰면서도 사실 화두 들 수가 있고요. 의심할 수도 있고 그래요. 부지런하게 땀 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본 결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알아차림은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도 할 수 있고요. 일하기 싫은 거야 이제.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루 10시간씩 앉아있는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몸으로 뭘 일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스님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향을 이해하면 참 이렇게 관계가 편해지는 게 많아요. 그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별로 고민하지 않아. 머리는 별로 안 써. 하루 종일 일해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하되 하루 종일 아니더라도 2-3시간 서너 시간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해. 이게
이 성향이 서로 반대적 성향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적 성향이 모이면 본의 아니게 상대를 욕하게 되거나 오해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그래요. 늘 머리만 쓰는 예수님들을 보면 일하기 싫어하니까 저 일도 안 하고 저 일일부작 일일불식인데 그냥 먹고 노는 한량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봉사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뭐든지 항상 정리정돈 잘 돼 있고 깨끗해.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막 먼지 하나도 없어. 아주 열심히 씻고 먹고 닦고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눈에 보이게. 그런데 옆에서 놀고 먹고 그냥 하늘 전 따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그 속이 열불을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수다 떨고 있고 놀고 있으면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과가 나왔는데 쟤들은 저 하루 종일 저기 앉아가지고 계속 그 있네라고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이제 기분 나쁘죠. 그럼 뭐라 한마디 하면 앉아 있는 사람도 기분 나빠. 그럼 누가 이제 그런 거 얘기 그 지적받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성향도 있다. 이제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일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일머리가 안 돌아가. 그냥 머리로 하는 것만 하는 거고 일 시키면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빠져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나아. 내가 할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일일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고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은 내 성향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수다 떨고 노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잘하세요라고 이제 재미 행복하세요라면서 축원만 해주고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어, 상대를 이해를 잘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선방에 수행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 안 해.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일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 하면서도 수행 정리를 열심히 하면서도 또 일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요. 두 개가 다 잘 되는 분도 있죠. 고민은 많이 하면서 생각은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몸도 이렇게 쓰는 것들을 잘 하는 이런 분들은 완벽하다 할 수가 있어요. 훌륭한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그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면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책을 해야죠. 내가 머리를 많이 쓰고 고민하고 화두 들고 이렇게 하는 건 전생부터 해와서 잘해.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효과적인 일도 해야지, 현실적인 일도 해야지. 그러니 정리정돈하고 쓸고 닦고 그리고 이제 경제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 이익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고민이 많은 분이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두 배, 세 배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쓰면서 일하니까 경제 효과도 몇 배나 더 많은 효과를 불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막 움직이긴 움직여. 그런데 결과가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딱 그러니까 이제 그 뭐지 그걸 보고 그 하여간 결과가 현실적 결과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만들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는 해. 근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와. 그런 것도 스스로 항상 성과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과도 공상한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열심히 애쓰고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보통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가르치니까 내 걸 쓰거든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뭘 만드는 사람들도 기술력으로 뭘 만들어내. 뭐 이렇게 집중해서 해. 그림을 그리든 뭐 이제 도자기를 하든.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돈이 안 돼.
이제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돼. 이건 결과가 이제 이렇게 그 재물로 현실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역시 이제 그런 것들도 항상 우리가 나는 이런 성향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책임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나 부회장, 총무 같은 이런 것들을 맡는 것을 맡으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 맡아도 힘들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책임을 맡아가지고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하는 그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 임무를 맡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 잘하고 못하는 게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이 보면 평가가 금방 나와. 견적이 금방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것만 이렇게 보이고 칭찬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못하는 게 티가 너무 잘 보여. 이렇게 하얀 벽이 있으면 벽에 저거 더럽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저기 더러워. 그게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참지를 못하거든요. 보이면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윗사람한테 또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계약 만료. 다시 채용이 안 됨.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성장하지 않 이렇게 승진되지 않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오랫동안 책임 맡은 걸 잘 못해. 너무 완벽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잘못하는 걸 하나하나 보이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옆에 사람들도 다 힘들어. 본인도 힘들어. 그러니까 얼마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에이 그냥 내 일을 해야겠다. 자영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성향이 그렇다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티가 있어도 지나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저 티를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혼자만 봐. 그런 사람이 사회를 개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혼자 그러다가 혼자 이제 이렇게 그게 자칫하다가는 그 잘 안 되고 그러면 맨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나쁘게 되면 그 주변에 보면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그 머리가 사실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본래. 근데 잘못 풀려가지고 내 불평불만만 하는 잘못 풀려가지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내가 성향이 이렇구나 하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될 수 있으면 장점만 보려고 하고 사람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어떤 짓거리를 하든 그냥 인정을 해주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안 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제 들을 때나 그렇게 그런 것 같은데 그렇구나 하고 말아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또 반대로 책임감이 이제 책임을 맡는 걸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너무 고지곳대로 하는 게 있어요. 시키는 건 열심히 잘하고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걸 하지 않고 그냥 해오던 것을 쭉 해. 문서 정리 열심히 잘해서 딱 보고를 하고 또 보고 이렇게 맡은 거는 또 그 다 하려고 해.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좋은 건데 그런 성향을 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맡은 것을 뭘 맡는 것을 대체로 많이 싫어하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일부러라도 맡아야지 돼요. 맡아서 그거를 잘 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의 복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단점이나 잘못된 것들을 그냥 패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너무 패스를 잘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또 노력해서
객관적 사고를 가지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러저러한 이제 성격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세상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해져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각각의 성향들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상황들에 대해서도 항상 내 입장, 너 입장, 옆에 입장,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도 항상 잘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그 수도암의 스님들을 그 참선하는 선방에도 가가지고 참배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 이 수도암에 가려면, 울산에서 가려면 무을 구곡을 쭉 해서 가요. 계곡이 엄청 좋아요, 거기가. 야, 경상도에 이런 계곡이 있나? 아마 영남 일대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 아닐까? 어디 지리산이나 아니면 강원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계곡이 무을구곡이에요. 이렇게 이제 고령부터 해가지고 수도암부터 쭉 내려와서 고령으로 흘러가서 낙동강으로 가는 계곡인데요. 왜 무을구곡이라 했냐면, 조선 중기에 한강이라는 사람, 호가 한강이에요. 이름이 정구고, 정구라는 선비가 그 계곡을 보고는 야, 너무 아름답다 해서 9개의 비경을 찾아내고 9개의 비경마다 시를 썼어요. 그래서 구곡이에요. 구불구불해서 구곡이라는 게 아니라 9개의 시를 곳곳에 썼다. 이렇게 해서 구곡인데요. 왜 무훌이냐? 무자는 이제 굳셀 무자고요. 흘자는 이제 험준할 헐자예요. 굳세고 험준하다. 정말 바위 절벽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곳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성리학자인데요. 그 송나라 때 주희라는 성리학을 이제 완성한 주희라는 사람이 무의산을 보고는 무의 구곡을 지었어요. 그것을 따라한 거지 뭐. 주희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분이잖아. 그걸 따라서 무의산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네. 그걸 따라서 이제 무의구곡을 따라서 무훌구곡이라고 그렇게 지어가지고 가면 여러분들도 데이트 코스로 굉장히 좋아요. 거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와 보면서 와 보면 옆에 보면 아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성불하세요.